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을 앞두고 계신 50대 여러분, 혹시 체력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50대부터 시작하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보시죠. 50대라는 시기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와 함께 근육량 감소, 골밀도 약화, 심혈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존하며 무엇보다 심장과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유산소 운동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주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값비싼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이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고 복부에 힘을 주어 걷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좀 더 적극적인 운동 효과를 원하신다면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3분은 편안하게 천천히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가쁠 정도로 속보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강도의 변화를 주면 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심폐지구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탁월한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다른 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도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수영은 어깨와 등,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폐활량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전신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속에서의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다양한 영법을 익히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즐기며 타는 것도 좋지만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지루함 없이 운동할 수 있어 꾸준히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페달의 저항을 조절하며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등산은 심폐기능 강화에 좋지만 경사가 심한 곳이나 하산시에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깅이나 에어로빅 등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 상태와 흥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근력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에 필수적인 운동으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여 50대 이후 근육 감소를 막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지방 연소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기대어 하는 벽 스쿼트부터 시작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90도로 굽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해지면 맨몸 스쿼트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복부와 코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내장 지방 감소는 물론 허리 군살 제거에도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자세 교정에도 좋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자세인데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어 다른 운동의 효율을 높이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은 푸시업, 즉 팔굽혀펴기입니다. 푸시업은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하며 50대 이후 처지기 쉬운 팔뚝 살과 어깨 근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하거나 벽에 기대어 벽 푸시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차 벤치나 의자를 이용한 벤치 푸시업으로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런지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향상에 좋고 브릿지는 엉덩이와 허리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덤벨 운동은 팔, 어깨 등 상체 근육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으며 밴드를 활용한 밴드 저항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상하체 근력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레그 익스텐션, 힙 어브덕션 등도 특정 부위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운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자, 운동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준비 운동 및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 51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제자리 걷기, 가벼운 조깅과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의 온도를 높이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10분 정도 정적 스트레칭으로 운동으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과도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하여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현명한 비결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정확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운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자세를 익히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하고 많은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변화합니다. 일주일에 35회 정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운동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운동을 통해 손상된 근육은 휴식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 운동만 한다면 오히려 오버트레이닝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쉬어주어야 근육이 회복되고 다음 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세요. 근육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계란, 유제품, 그리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고려한다면 운동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운동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있거나 건강상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추천받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5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멋진 운동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